강남 한복판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가장 초라해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던 그 레스토랑에서 나는 내 인생이 딱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동창회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날 나는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옛날에 묻어둔 열등감과 모멸감이 먼지 털고 다시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내 이름은 서민아, 만 41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 서울 외곽 27평 아파트. 남편 한도윤은 중견협력사에서 늘 현장 붙잡고 뛰는 사람이에요. 말이 차장급이지 현실은 일 더하는 사람에 가까웠죠. 내가 하는 일은 뻔해요. 애들 챙기고 밥하고 장 보고 병원 예약하고 학교 알림장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집엔 시어머니가 함께 사세요. 윤정이 어머님, 만 69살. 검소하고 조용하고 말수 적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뉴스만 보는 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은 가끔, 아주 가끔 내가 못 알아들을 숫자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볼 때가 아니라 사람 뒤에 붙은 구조를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땐 몰랐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신호였다는 걸. 동창의 얘기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미나야, 이번엔 꼭 나와. 20살 넘게 지나고 처음이야. 단톡방이 들썩였고 다들 와 대박 시간 빠르다 같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봤어요. 가슴이 설렜다기보단 이상하게 숨이 먼저 막혔어요. 내가 거기 끼어도 되나?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너무 평범한 거 아닐까? 사실 고등학교 때 나는 눈에 띄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한 애 정도. 남들 싸울 때 말리고, 뒤에서 웃어주고, 누가 힘들면 몰래 필통 하나 더 챙겨주는 애. 그리고 그 반대편에 늘 이지훈이 있었어요.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아는 애였어요. 웃는 타이밍, 한마디 던지는 타이밍, 상대가 움찔하는 표정. 그걸 기가 막히게 읽었죠. 학교 다닐 땐 그냥 센 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만. 그런데 20해가 흐르고 단톡방 속 지훈이는 센 애가 아니라 무대 위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늘 명품 가방이 비친 거울샷, 상태 메시지는 오늘도 감사 같은 말로 포장된 과시. 가끔 올라오는 사진에는 유리창 너머 한강뷰, 골프장 잔디, 와인잔, 샹들리에. 그럼에도 나는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니까요. 나도 한 번쯤은 내 삶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지워보고 싶었어요. 나도 괜찮다는 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동창회 당일 나는 옷장 앞에서 40분을 서 있었어요. 비싼 옷은 없어요. 몇 년 전 큰맘 먹고 샀던 코트는 유행이 지났고 자주 입던 블라우스는 목이 늘어나 보였고 새로 사자니 돈이 아까웠어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 아직 괜찮아라는 표정은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나는 세일 코너에서 건진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집에서 염색한 티가 나지 않게 최대한 빗어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님이 예전에 이거 미나 너 해 하고 건네준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거울 앞에서 웃어보는데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눈빛이 이미 방어가 되어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님. 내가 말하자 어머님이 신문을 반쯤 접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늦지 않게 와. 평소와 똑같은 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안전벨트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넘어질 걸 알고 묶어주는 느낌. 여의도에 있는 그 레스토랑은 입구부터 내 심장을 조여왔어요. 대리석 바닥, 향수 냄새, 조용한 피아노 음악, 그리고 직원의 시선. 여기 예약 맞으세요? 직원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묻지 않았는데도요. 내 머릿속이 이미 그렇게 번역해버렸거든요. VIP룸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그제야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이 열리자 환한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 이미 앉아있는 얼굴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꽂히는 시선들. 어머, 미나야. 몇 명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 눈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옷, 가방, 신발을 훑고 있었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너무 선명하게. 나는 테이블 끝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익숙했거든요. 어디서나 나는 늘 끝자리였으니까.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진짜로. 이지윤이 들어왔거든요. 샤넬인지 뭐 그런 브랜드의 재킷, 반짝이는 귀걸이, 그리고 누가 봐도 비싼 가방. 그 애는 예전처럼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은 사람을 반갑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줄 세우는 웃음이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지훈이가 말하자 방 안이 환호로 들끓었어요. 진짜? 와, 역시 지훈이. 지훈이는 클래스가 다르다니까. 나는 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지훈이는 자리를 돌며 인사를 했고 마침내 내 앞에 섰어요. 미나야, 진짜 오랜만. 웃는 얼굴, 친절한 목소리. 그런데 눈은 차가웠어요. 근데 요즘 힘들어?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피부도 좀 푸석하고. 그건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내가 내 아래가 맞는지 확인. 나는 당황해서 웃어 보였어요. 아, 요즘 좀 바빠서.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톱을 봤어요. 머리카락도 봤어요. 가방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봤어요. 오, 그건 괜찮다. 칭찬이 아니라 판정처럼 들렸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남편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 임원, 병원 원장, 변호사, 사업가. 단어들이 테이블 위에서 번쩍였어요. 그리고 결국 내 차례가 왔어요. 지훈이가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나를 봤어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 순간 내 목이 말라붙었어요. 미나야, 너 남편은 뭐해? 그 질문은 너무 가벼운 척 던져졌는데 나는 그 안에 숨은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회사 다녀. 어디? 중견 협력사. 현장 쪽. 직급은? 차장급이야. 순간 공기가 조금 멈췄어요. 정확히는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죠. 누군가 화제를 돌리려 했는데 지훈이가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그럼 월급은 빠듯하겠다. 웃음이 섞인 목소리. 그래도 살림에 거미줄 치진 않겠지? 하. 그 말이 떨어지자 몇 명이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내 속을 긁었어요. 그때 내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애써 잔을 내려놓으려 했는데 딸깍 손끝이 미끄러졌어요.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 파편이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 작고 얇은 소리들. 어머, 괜찮아? 미나야, 놀랐지?
괜찮냐는 말이었는데 그 말들 사이로 나는 들었어요. 아, 저런 애구나. 역시 어울리지 않지. 직원이 와서 치우는 동안 나는 얼굴이 뜨거워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때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방안이 다시 지훈이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얘들아, 우리 미나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아. 그 한 문장이 내 자존감을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여기 음식 비싸잖아. 배부르다고 남기지 말고 포장해서 미나 가져가. 어머님이랑 애들 먹으면 좋지. 미나는 이런데 자주 못 오잖아. 방 안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야 그만해 하면서도 웃었고, 누군가는 지훈아 너 진짜 하면서도 웃었고, 나는 웃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 자리는 추억이 아니라 재판장이었고, 나는 친구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겨우 말했어요. 화장실 잠깐.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초라했어요. 입술은 말라있고 눈가에는 번진 화장, 그리고 눈빛엔 왜 여기 왔니라는 질문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지훈이가 좀 심하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미나 진짜 촌스럽더라. 옷 좀 봐. 어디서 산 거야? 근데 포장해 가라는 건 좀 거지도 아니고. 그 말들이 칸막이 너머로 떨어질 때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꺾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는데 울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 VIP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방이 거기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잠깐 조용해졌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떠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가방을 짚고 지훈이를 보지 않으려 하며 말했어요. 나 먼저 갈게.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그날 밤 가장 잔인했어요. 벌써? 아쉽다. 다음엔 좀 더 있다가 가. 아, 음식도 좀 싸가면 좋을 텐데. 어머님이랑 애들 먹어야지.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단톡방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나는 화면을 켰고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VIP룸 단체 사진. 그런데 내가 없었어요.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찍은 게 분명했어요. 그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오늘 너무 좋았다. 지훈이 덕분에 호강했네. 다들 변한 거 없더라. 키읔키읔.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미나는 왜 일찍 갔어? 지훈이가 답했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오래. 집안이 바쁜가 봐. 키읔키읔. 그 키읔키읔가 내 얼굴을 후려쳤어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거실 TV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미나야 왔어?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는데 그때는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나는 더 올 것 같았어요. 동창회 재밌었어?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거짓말이 목에 걸려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어머님. 재밌었어요. 어머님은 신문을 덮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내 얼굴을 보셨고 그 눈빛이 아주 짧게, 아주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 찰나였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걸 놓치지 못했어요. 그 눈빛은 누가 너를 건드렸니라고 묻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면서도 몰랐어요. 내가 집에 돌아와 울던 그 밤이 한 사람의 잠들어 있던 권력을 깨워버린 밤이라는 걸.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로요. 문 하나만 사이에 두고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서요.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침착한 얼굴로 숫자를 읽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어머님이 끓여둔 보리차 냄새가 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집안의 공기가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울다 보니 이게 울음인지 숨인지도 구분이 안 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는데 왜 나는 항상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됐을까? 고개를 들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지쳐 있었어요. 단순히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계속 비교당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단톡방 알림은 계속 울렸어요. 처음엔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플 걸 알면서도 또 확인하게 되는 거. 사진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엔 레스토랑 밖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밤 공기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들. 역시 나만 없었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다. 지훈이 덕분에 완전 호사했네. 다음엔 또 언제 모일까? 그리고 그 밑에 지훈이가 쓴 한 줄. 미나는 애 아빠가 일찍 들어오래서 먼저 갔어. 다음엔 시간 좀 내라 키읔키읔.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애 아빠가 일찍 들어오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요약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VIP룸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단톡방 사진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했어요. 계란을 굽고 국을 데우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은 늘 그렇듯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나 오늘 회의 많아. 현장 좀 들렀다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늘 버텨야 하는 쪽에 있었고 그 버팀이 얼마나 사람을 무디게 만드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미나야.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손을 놀리다 그릇을 쨍하고 부딪혔어요. 어제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아니에요. 그냥 늦게 자서요. 어머님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내 옆에 서서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어머님은 말이 없을수록 더 많은 걸 보고 있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단톡방에 다시 알림이 떴어요. 다음 달 지훈이 생일이잖아. 이번엔 압구정 쪽이래. 또 VIP룸이겠지 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도망치면 피하는 애가 되고 뒤에서 말 나오는 애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지훈이가 개인 톡을 보냈어요. 미나야, 이번엔 꼭 와. 내가 빠지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그리고 우리 얘기도 좀 하자.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우리 얘기라는 말이. 나는 결국 응, 갈게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 방에서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엔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말이 짧았고 중간중간 숫자가 들렸어요.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이름은 메모해 둘게요. 나는 방문 앞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전화가 아니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다음 모임 언제라고 했지?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다음 달이에요. 그래.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눈빛이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드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 누군가를 판단할 때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더 이상 동창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누군가가 내 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생일 모임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다는 표현보다는 잠에서 밀려나왔다는 말이 더 맞았어요. 심장이 이미 깨어 있었거든요. 옷장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없어 보일까? 저 옷을 입으면 괜히 튀어 보일까? 결국 무난한 원피스를 꺼냈어요. 눈에 띄지 않게, 기억에 남지 않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긴장하면 꼭 이랬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미나야. 나는 얼른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문을 열자 어머님은 잠깐 내 얼굴을 보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어요. 오늘 모임이지? 네. 잘 다녀와. 그 말 한마디뿐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어요. 레스토랑은 역시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입구부터 달랐어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이름을 확인하고 예약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VIP룸 앞에서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이미 다들 와 있었어요. 명품 가방, 광택 나는 구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여유. 미나 왔네.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시선은 이미 내 옷, 내 가방, 내 손끝을 훑고 있었어요. 나는 습관처럼 끝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훈이 오늘의 주인공처럼 당연하다는 얼굴로. 애들아, 오늘은 마음껏 먹어. 예약 꽉 찼으니까. 박수가 나왔고 웃음이 터졌어요.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조용히 물잔을 잡았어요. 지훈이는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한 명씩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미나야. 잠깐의 침묵.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어요. 피부도 좀 상했네. 관리 좀 해야겠다. 나는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내가 다니는 데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녀는 이미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고 와인이 따랐어요. 가격을 보지 않으려 메뉴판을 바로 덮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애들아, 다들 남편 뭐해? 대기업, 병원장, 로펌. 이야기들이 돌아가다가 결국 내 앞에서 멈췄어요. 미나는? 나는 목이 말랐어요. 회사 다녀. 아, 중소기업? 응. 직급은? 차장. 그 순간 공기가 살짝 식었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차장이면 열심히 사는 거지. 근데 요즘 차장 월급으로 살림 빠듯하지 않아? 웃음이 났어요. 작은 웃음.
동의하는 웃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잔이 미끄러졌어요. 쨍. 유리가 바닥에서 깨졌어요. 모두가 나를 봤어요. 어머,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직원이 다가왔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애들아, 미나는 형편이 좀 그렇잖아. 우리가 좀 챙겨줘야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음식 비싸니까 남기지 말고 포장해서 미나 가져가라고 하자. 웃음. 시어머니랑 애들 먹이게. 이런 거 잘 못 먹어봤을 테니까. 그 웃음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어요. 나는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실 칸 안에서 나는 숨을 죽였어요. 문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좀 심하지 않았어?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미나 솔직히 좀 촌스럽긴 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나올까봐. 다시 자리에 돌아갔을 때 모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먼저 가볼게.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벌써? 다음엔 좀 여유 있게 나와. 그날 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내가 없는 사진.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말.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우연도 실수도 아니라는 걸. 의도된 망신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불은 꺼져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발끝에 힘이 풀려 잠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혼자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왔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네, 어머님. 괜히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려는데 어머님이 나를 한 번 더 불렀어요. 미나야. 나는 멈췄어요. 어머님은 내 얼굴을 한참 보셨어요. 말없이 아주 조용히 동창 모임 재밌었어? 순간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알아채셨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묻지 않겠다는 선택.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단톡방. 지훈이가 올린 메시지였어요. 미나, 오늘 일찍 가서 아쉬웠어. 다음엔 좀 더 있다가. 그리고 바로 이어진 메시지. 아, 애들아, 오늘 미나가 준 선물 너무 귀엽더라. 키읔키읔. 사진 하나. 내가 준 향수 상자. 그 아래 댓글. 귀엽네 키읔키읔. 면세점 거 아냐?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손이 떨렸어요. 나는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면 내가 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했어요. 어머님은 신문을 보고 계셨고 나는 국을 데웠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님이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미나야. 네. 요즘 누가 너 힘들게 하니? 숟가락이 멈췄어요. 아니에요.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어머님은 내 손을 가만히 보셨어요. 손에 힘주는 버릇. 너 어릴 때부터 그랬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안 됐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무너졌어요. 나는
어젯밤의 일, 그전 모임, 단톡방 메시지까지 전부 말했어요. 말하면서 숨이 자꾸 끊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한 번도 나를 끊지 않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지훈이요. 남편 회사가 미래솔루션이래요. 어머님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바뀌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억해두는 눈빛. 알았다. 그날 오후 어머님은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평소 거의 쓰지 않던 방이었어요. 전화 통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확인만 좀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이 조용한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님이 내 앞에 앉으셨어요. 미나야. 네. 다음 모임 언제야? 다음 달이요. 지훈이 생일이라고.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날 나도 같이 가자. 나는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그건 피하지 마. 어머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도망치는 게 습관이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조금 편하게 잠들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라는 걸 처음으로 확신했거든요. 어머님이 같이 가자고 말한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끄럽게 바뀐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전과는 달랐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셨고 점심엔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엔 일찍 주무셨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화가 늘었어요. 짧은 통화, 낮은 목소리, 이름만 오가는 대화.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확실한 자료만 있으면 돼요. 아, 그건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나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들렸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부탁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설명하거나 요청하거나 정리하는 사람의 톤이었어요. 며칠 뒤 어머님이 내 방으로 오셨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미나야, 이것 좀 봐.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회사 이름, 재무요약, 대출 내역. 지훈이 남편 회사였어요. 회사 이름은 세움테크, 대출 잔액 186억, 연체 이자 발생 중, 최근 3년 연속 적자.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어머님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쪽 일을 좀 했어. 어느 정도요? 어머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기업 기획 쪽, 정확히는 경영 전략.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전무까지 했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사람 이름만 들어도 표정이 바뀌는지, 왜 전화 한 통으로 자료가 오는지, 왜 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히 사셨어요? 어머님은 잠깐 웃으셨어요. 힘은 숨기고 살 때 더 오래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괜히 꺼냈으면 사람들이 달라지거든. 그날 저녁 어머님은 옷장을 여셨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들이 안에서 나왔어요. 차분한 재킷, 단정한 코트,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이건 예전에 입던 거야. 어머님이 하나를 꺼내 입으셨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화려해서가 아니라 단단해 보여서 다음 모임 이걸로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지훈이, 다음 달 호텔 브런치 VIP 룸이니까 다들 늦지 말고. 그리고 나를 콕 집어서 미나도 꼭 와.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먼저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거든요. 이번엔 내가 숨을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앞에 설게.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 강했어요. 모임 당일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어머님 옆에 섰어요. 예전 같았으면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너무 번쩍여서 고개부터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님은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프런트로 걸어가셨어요. 윤미경입니다. VIP 브런치 예약이요. 직원이 순간 태도를 바꿨고 곧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어머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하나에 나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긴장시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몇몇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지훈이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늘 그렇듯 주인처럼 웃고 있었어요. 미나 왔네? 그리고 내 옆에 어머님을 보더니 잠깐 말을 멈췄어요. 이분은?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 지훈이는 빠르게 미소를 붙였어요. 아, 어머님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셨어요. 반가워요. 그 한마디였어요. 짧고 낮고 이상하게 공간을 정리하는 목소리. 식사가 시작됐어요. 샴페인이 돌고 지훈이는 익숙한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요즘 남편 회사가 바빠서 투자 문의도 많고 동창들이 익숙하게 맞장구를 쳤어요. 나는 조용히 포크를 들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지훈 씨 남편분 회사가 세움테크죠? 지훈이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어요. 네, 맞아요. 요즘 상장 준비 중이라. 상장은 재무 구조가 먼저 안정돼야 하지 않나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질문 하나에 공기가 멈췄어요. 지훈이는 잠깐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어머님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부채가 180억 되면 요즘 기준으로는 쉽지 않죠. 동창들 몇 명이 서로를 봤어요. 지훈이의 웃음이 조금 늦어졌어요. 어머님, 그건 어디서 들으신? 자료로 봤어요. 짧은 대답. 연체 이자도 발생 중이던데요.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더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했어요. 지훈이는 그날 처음으로 이야기의 중심에서 밀려났어요.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면서도 지훈이를 보지 않았고 대화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흘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지훈이가 나를 불렀어요. 미나, 잠깐만. 그 목소리는 전처럼 높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으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대신 말했어요. 사실은 아는 게 많아서.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그만하죠. 오늘은 즐기러 온 자리니까. 그 말에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님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은 하루였거든요. 모임이 끝난 다음 날 단톡방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훈이가 제일 먼저 사진을 올렸을 시간인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어제 다들 잘 들어갔어? 보낸 사람은 늘 지훈이 편에 서 있던 동창이었어요. 그 아래로 짧은 답장들만 이어졌어요. 응, 잘 들어감. 어제 좀 피곤했어. 웃음 이모티콘도 과장된 반응도 없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했어요. 마음이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오후가 되자 개인 톡이 하나 왔어요. 미나야, 어제 어머님 말씀 사실이야? 나는 잠깐 멈췄다가 짧게 답했어요. 응. 그날 이후 개인 톡이 하나둘 더 왔어요. 나 사실 지훈이한테 투자하라는 말 들었었어. 명함 받아두고 고민 중이었는데 어제 얘기 듣고 좀 무서워졌어. 나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저녁 무렵 어머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연락 들어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된 거야. 어머님은 차를 한 잔 따라 앉으셨어요. 사람은 말보다 태도가 먼저 변해. 며칠 뒤 뉴스 하나가 올라왔어요. 중견 제조업체 세움테크, 자금 유동성 악화, 대출 연장 심사 돌입. 기사 제목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업계 기사였어요. 단톡방에 누군가 그 링크를 올렸어요. 이거 지훈이네 회사 맞지? 잠시 침묵. 그리고 지훈이가 처음으로 길게 메시지를 썼어요. 기사 과장된 거야. 원래 이런 기사 한두 번 나오는 거고 곧 정리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동조하는 메시지들이 달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좀 걱정되긴 한다. 나는 그 대화를 읽기만 했어요. 그날 밤 어머님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해. 왜요? 사람은 무너질 때 도와주는 사람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을 더 기억해. 며칠 후 지훈이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고급 레스토랑, 와인잔, 예전과 비슷한 구도. 하지만 댓글은 적었고 반응도 늦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 누군가 이렇게 썼어요. 요즘 힘들다더니 그래도 잘 지내네. 그 문장 하나에 지훈이가 더 이상 답을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단톡방에서 지훈이가 나갔다는 알림이 떴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봤어요. 예전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화려해진 것도 아닌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거의 끝이야. 미나야. 마지막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 늦은 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처럼 느껴질 만큼 오랜만이었어요. 미나야. 짧은 메시지.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읽지 않은 채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어머님이 말했어요. 읽어. 답은 하고 싶은 만큼만. 나는 숨을 고르고 메시지를 열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전화 말고 그냥 메시지로.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무슨 일인데? 몇 분 뒤 길게 메시지가 왔어요. 나 요즘 좀 힘들어. 회사 쪽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말 못하고. 그 문장들 사이에서 나는 예전의 지훈이를 보지 못했어요. 자랑도 웃음도 여유도 없었어요. 잠시 후 핵심이 나왔어요. 그날 어머님 말씀. 사실이더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연장 안 된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대답이었을 거예요. 미나야,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사과는 변명이 섞이지 않을 때 비로소 들리더라고요. 미안해. 그 한 줄이 예전의 수많은 말보다 무거웠어요. 나는 천천히 답했어요. 알아. 그 다음 문장을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땐 너무 아팠어. 잠시 침묵. 그리고 지훈이의 답장. 알아. 이제야 알아. 나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며칠 뒤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미나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정리 좀 하고. 지훈이가 단톡방을 나갔다는 알림.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나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세다고 믿을 때 가장 약해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한 선택이 제일 강한 선택이야. 나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되갚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자리를 찾고 있었으니까. 지훈이가 단톡방을 나간 뒤 그 방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공기만 남았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오긴 했지만 예전 같은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나는 굳이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고 싶지도 않았고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남의 눈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있었을까? 비싼 레스토랑, 명품 가방, 남편의 직함, 그 모든 게 없다고 해서 내 삶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어머님이 말했어요. 미나야, 사람들은 자기 불안함을 남을 깎아내리면서 숨겨.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 돼. 며칠 뒤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지훈이를 봤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없었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대로 지나쳤어요. 분노도 우월감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삶. 그런데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당신 되게 단단해 보여. 어머님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셨어요. 원래 단단한 애였어.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평범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 가족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한 삶이라는 걸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설명하지 않기로 했고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내 자리에 똑바로 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누군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삶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깊은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